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스포티윕스는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귀로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 트랙들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의 스포츠 소식들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 3월 27일 오늘의 스포티윕스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비가 내렸던 요즘인데요. 목련꽃이 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빗방울에 의해 벌써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봄이 다가오는 것은 좋지만 봄이 온다는 것은 곧 시험이 다가온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강수 씨의 좋은데 슬픈 표정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점심방송 스포티윕스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서 트랙별로 알아볼 텐데요. 점심시간을 즐기시는 학우님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학우님들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 신나는데요. 첫 번째 트랙은 바로 프로야구 개막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트랙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트랙은 프로야구 개막입니다. 아마 직관을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개막전을 본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리그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이번 시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 1군 프로야구 리그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심판의 오심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 호평받았는데요. 개막전 뚜껑을 열어본 결과 과거에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며 오심에 대한 걱정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리그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변화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개막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가 잠실에서 맞붙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4,188일 만에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은 야구 팬들이 주목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리그 복귀전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투구를 보여주었고 시범 경기에서도 뛰어난 피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개막전을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류현진 선수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5실점을 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불운도 따랐는데요. 2대2로 맞선 4회 2사 2루 상황에서 신민재를 2루수 쪽 땅볼로 유도했지만 2루수 류현빈 선수가 평범한 땅볼을 잡지 못했고 이후의 상황들에서 대량 실점하며 8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다른 경기장에서는 롯데와 SSG가 3대5로 SSG의 김광현 선수가 첫 승을 따냈고요. 두산과 NC 경기는 3대4 접전의 경기 끝에 NC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수원에서는 삼성과 KT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6대2로 원정팀인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가 키움을 7대5로 승리하였는데요. 개막전에 신기한 기록이 새로 생겨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산과 NC의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회에 등판한 이용찬 선수가 9회 초 2사 상황에서 투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제사로 이닝을 종료 후 9회 말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KBO 리그 역대 최초 투구수 영구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이런 뜻일까요? 144경기의 긴 레이스를 시작한 10개 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스포티윕스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손준호 석방으로 준비했습니다. 딱 손준호 석방만 듣고 감이 오지 않으시는 학우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갑자기 석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 선수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는데요. 손준호 선수는 소속팀 감독의 허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갑작스레 중국 당국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손준호 선수는 곧바로 형사구류대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형사구류는 현행 범위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수사 절차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었는데요. 당시 위르겐 클리스마 감독은 A매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켰지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사정바람이 불었던 만큼 승부조작 혹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로 거론되었는데요. 앞서 산동 소속의 제중교포 선수 진징다오가 체포되었고 하오웨이 전 산둥 감독도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선수가 체포된 것은 손준호 선수가 처음이었는데요. 손준호 선수 측은 승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6월 17일 그에 대한 형사 구류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수사로 전환했는데요. 구속수사 전환은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수에 나섰음을 뜻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날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손준호가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중국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만큼 장기화되는 분위기로 흘렀는데요. 그러나 새해 들어 중국 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 사법 처리의 속도가 붙으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손준호 선수 사태 역시 곧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3월 들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고 결국 재판이 마무리되며 손준호 선수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타국에서 구금되어 있어 안타까운 소식을 작년에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 번째 트랙은 깃발입니다. 이번에도 트랙의 제목만 듣고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시는 하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1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태국과 맞붙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당시 광준석에서 일부 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판하는 깃발을 걸자 이를 경호업체 측이 억지로 빼앗는 모습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날 경기 광중석에 64,912명의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는 선수단을 향한 응원과 함께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판하는 대형 걸개를 내걸었는데요. 이는 지난 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을 비롯하여 아시안컵에서의 아쉬운 경기력과 선수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언론 플레이하며 비판을 피하려는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축구협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붉은 악마 중 일부는 몽규 아웃이라고 적힌 대형 깃발을 흔들었고 팬들은 정몽규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단체로 꺼내들었는데요. 다음 날인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고용한 경호업체 관계자가 붉은 악마들부터 몽규 아웃 깃발을 강제로 빼앗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게재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과 붉은 악마 측 모두 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협회와 대표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몇몇의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실이 더욱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협회가 정상화되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축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시 36분. 현재 여러분은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트랙별로 소개해드리는 스포티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랙은 오재원입니다. 네, 네 번째 트랙은 오재원입니다. 야구 팬들은 이 이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3년 신인 드래프트 2차 9라운드에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되어 2007년 입단한 이래 은퇴한 2022년까지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2015, 2016, 2019년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는데요. 두산 베어스에서만 뛴 윙클랩민이자 프랜차이즈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회상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전생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재원은 지인의 주거지 인근에 필로폰과 투약용 주사기를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물건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지만 당시에는 오재원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는데요. 1년 뒤인 지난 10일 오재원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직후 경찰은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뒤 20일 구속되었는데요. 제가 한창 야구를 즐겨보던 시절 특유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좋아하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해집니다. 다음 노래 듣고 마지막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트랙인데요. 전북현대와 국가대표입니다. 전북현대가 전주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에는 특히나 전북현대의 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가대표에 승선한 전북현대 출신 선수는 누가 있는지, 또 활약상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로는 미드필더의 송민규 선수, 수비의 김진수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포함되었는데요. 특히나 송민규 선수는 기존에 발탁되었던 엄원상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발탁되었습니다. 또 박진섭 선수는 지난 2023 아시안컵에서도 잠깐 출전했음에도 좋은 수비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태국전에서는 김진수 선수만이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다음 태국전에서는 더욱 많은 선수가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대표팀인데요. 어서 빨리 좋은 경기력을 통해 아시아의 강호의 위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송민규 선수가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충주 출신으로 매우 놀랐는데요. 심지어 제가 중학교 시절 다니던 중학교의 옆 고등학교를 다니셨다니 갑자기 확 내적 친밀감이 생깁니다. 송민규 선수의 앞으로의 선수 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스포티옵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재밌는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KBO의 개막 소식과 중국에서 드디어 풀려난 손준호 선수의 이야기, 축구협회와의 갈등을 빚은 서포터즈 붉은 악마와 마약류 관련 논란으로 몰락한 스타 선수 오재원의 이야기와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전북현대 소속 선수들을 알아보는 시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몰락한 스타 오재원의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어떤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용희,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